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와 그리고 해외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랠리 경계감 등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02%, 나스닥 지수가 0.04% 하락을 하였고요. S&P 500 지수는 올 들어 다시 한번 27번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05% 오른 1987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3대 지수가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사상 최고 랠리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크게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6월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보다 8.1% 감소한 40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7만 5천 건을 밑도는 그런 수치로 나왔고요. 시장 조사 업체인 마켓은 이날 발표한 미국의 7월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56.3으로 집계 조사됐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달에 비해서 못 미치는 그런 숫자였는데요. PMI가 50을 기준으로 웃돌면 보통 경기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전월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06년 2월달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19,000건이 감소해서 28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시장이 다소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장중 한때 76달러 74센트까지 오르면서 전날보다 거의 5%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포드 자동차도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요. 반면 세계 최대의 광물 채취 회사인 케이터필러는 2분기 매출이 시장 전문가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GM도 리콜 사태 때문에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루 걸러서 오르고 내리고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실적 발표와 함께 그러한 지표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4.9원 오른 1028원.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020원대 중반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서 향후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1025원에서 1035원 사이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말이 가까우면서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업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혼재세를 나타내는 어제 간밤에는 뚜렷한 특징 업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금융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심리적으로도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융과 주택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조금씩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이 5.15%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야후가 4.22% 상승하는 등 종목별로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말이니만큼 내고 물량에 대한 부담 따라서 약간의 하방 부담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해외 직투 시간 포트폴리오 소개로 조금씩 변화가 좀 생겼잖아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지금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상황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현금을 한 40% 담고 있고, 그리고 종목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대장주인 애플과, 그 다음에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그저께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중국의 인민재산보험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좀 약간 기대보다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애플과 그 PIC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장 초반에 애플을 보면서 애플이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그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0.16%가 하락을 해서 97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애플이 생각보다는 조금 투자 심리가 조금 다시 더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 샌즈가 기대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뚜렷한 이유를 사실 좀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모건 스탠리가 시장 아웃퍼폼이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세우긴 하지만 목표가를 조금 낮춘 것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그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애플이 현재 97달러 3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로 봤을 때 한 110달러에서 120달러 저희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85달러를 말씀드렸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지금 현재 73달러 1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5달러까지 저희가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차하면은 저희가 손절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민재산보험 PICC는 어제 1.1% 올라서 12.52 홍콩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13 홍콩달러를 목표가로 정해놓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선에서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을 저희가 40% 정도 잡고 있는데요. 원화가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인다면 유로화라든지 그 다음에 US 달러로 조금 환전을 해놓으면서 다음 주 초에 있을 그런 매수 기회를 한번 살려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애플과 이제 중국인민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대로 좀 가고 있고 라스베가스 샌즈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좀 호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포트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현금 보유분에서 좀 편입을 한다면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종목별로 계속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중국의 소비주, 그리고 유럽 쪽에 어떤 히든 챔피언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글로벌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종목들을 한번 어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유럽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유럽의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의 피아트 자동차를 조금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유럽의 자동차 판매량이 거의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유럽 쪽의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인다면 주가가 어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그 메이저 자동차 업체죠. BMW인데요. 베이모렌 월케라는 회사죠. 중국 내에서는 최근에 그 BMW라든가 이런 독일의 고급차에 대한 고품격 자동차의 선호 현상이 조금 두드러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가 최근에 실적도 괜찮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악재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인데요. 미국 정부가 어떤 벌금을 물린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였는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의 메이저 회사죠. 중국 석유화학 시노팩이라는 회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를 글로벌 수준의 회사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고 또 하나 홍콩에 있는 태양광 관련 업체죠. GCL 폴리어.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태양광 쪽의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주가가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ABB도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계속해서 한번 보실 만하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죠. 도요타 자동차도 일본 내에서 외국인 매수세와 주도 업종으로서의 자동차주의 매력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어떤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거래소에 있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인데요. 그 싱가포르 항공도 최근 여객 수송 증가를 기대해보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기술적으로도 차트를 확인하시면 네, 어떤 좋은 투자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 이 해외 직투 코너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좀 낯설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 GCL 폴리나 ABB 같은 경우도 한 차례씩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ETF 하나 가져오셨죠? 네, 아무래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는 그 프로시얼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울트라 쇼트 S&P 500입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SDS라는 종목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S&P 500 지수를 역방향으로 2배의 레버리지를 추정하는 그런 숏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를 보시면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가 상당히 지금 저항선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은 터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2,000포인트에서 한번 딱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보통 말하는 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2,000포인트 딱 찍었을 때 SDS를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를 터치를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이 ETF를 매수를 하시면 약간의 이제 해칭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상품 자체가 역방향으로 2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상품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한 5% 정도 담아볼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선물의 근월물과 원월물을 동시에 보유를 하면서 역방향을 계속 추종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도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ETF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목 코드는 SDS라는 그런 ETF입니다. 여기에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해지로 좀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직투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포트폴리오 공개로 조금은 저희가 변화를 주었는데요. 한 주 동안 보냈는데 현재 세 종목이 대체로 좀 수익권 내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